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생각처럼 되지 않더군요. 아이를 낳고 남편과는 자주 싸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도와주어서 겨우 살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책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 남자와는 미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는 헤어지기로 했지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받기로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이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를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력을 살려서 강사로 취직을 했지요. 생각보다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면 쓰기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있다 보니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아이가 있는 걸 숨겼습니다. 아무래도 평판이 중요한 일인데 돌싱이라는 딱지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혼인 강사들이 인기도 더 많은 편이었고요. 몸매도 좋은 편이었고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저를 애엄마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남자들이 대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접근했던 남편이 떠올라서였죠. 이번에도 남자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끈질긴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집요하게 구애를 해오는 남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집요함이 나중에는 무섭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은 너무 잘 커주었습니다. 저는 강사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밑에서는 수익이 크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사업을 하려 한 것이죠. 다른 분이 하던 학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해결을 했지요. 그 무렵 아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아들을 불러 함께 퇴근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너무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혼자 못 자던 아들인데 이제는 제가 무서우면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보다 아들이 더 든든한 존재였죠. 하지만 아들도 이미 사춘기가 찾아왔고 엄마의 집요한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가끔은 방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정답을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방문을 잠가놓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대충 짐작은 되었죠.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남자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아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문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사춘기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어느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의 진로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시더군요. 성격도 좋고 생각도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도 그 학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들을 많이 보살펴 주었지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종종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볼수록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낮에 시간이 나면 저희 학원에 잠시 놀러도 왔고 점심도 함께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먼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로 지내보자고 했지요. 하지만 이미 호감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학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지요. 출근하면 함께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도 잠깐 만나기도 했지요. 그리고 퇴근을 할 때는 그가 저를 기다려주었죠. 솔직히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도 가졌었습니다. 서로의 학원에서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아들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삶이 달라졌죠. 젊었을 때처럼 설렘이라는 것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신기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혼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유심히 살펴봤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죠. 점점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아기도 빨리 가지고 싶다더군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갔던 아들이었죠. 사춘기를 지나고 저와 관계도 좋아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신경질을 많이 내더군요. 마치 다시 사춘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저는 여자라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보니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자신이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학학원에도 나가려 하지 않더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폭발을 하더군요. 저보다 큰 남자애가 화를 내니 오히려 무섭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 학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와 함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큰 실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원으로 들어오던 아들이 저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집기들을 때려부시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남자가 그렇게 좋냐면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더군요. 결국 그는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흥분을 가라앉힌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제가 수학선생과 사귄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게 그 남자와 결혼할 거냐고 묻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자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학원 애들이 저와 그의 관계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봤다고 말이죠. 어떤 애들은 그 일로 아들을 놀리기도 했더군요. 저와 그의 관계를 두고 온갖 말들을 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그가 관계를 가진 사실도 알더군요. 학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벽에도 저와 그에 대한 낙서가 있을 정도라더군요. 아들의 증언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가 이렇게 모두 까발려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그의 관계는 농담거리가 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 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수학선생님의 놀이개인 듯 말을 했다더군요. 덕분에 저는 몸을 내어주는 싸구려 여자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제가 다른 아저씨랑 사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할 거면 자긴 따로 방을 구해달라고 했죠. 아들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 할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진정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득 많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남편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마음껏 사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짧은 행복도 여기서 그만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잠시마나 행복했었습니다. 다음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해보자며 애원을 하더군요.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랑도 잘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준 사람이었죠.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헤어져야 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끝내 체념을 하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아들에게도 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있었지만 이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들과 행복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달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싶었지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를 정리했는데 완전 날벼락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 정리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